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6강 드디어 들어오게 됐고요. 네, 6강에서는 우리 준동사 파트 중에서 특별히 분사라고 하는 형태에서의 능동태와 수동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 여러분들 뭐 하셨냐면 기본적으로 동사의 수동태, 능동태, 그리고 기본적으로 준동사의 수동태, 능동태에서 기본적으로 투부정사와 동명사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셨는데, 오늘은 준동사 파트에서 특별히 분사 중에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라고 하는 형태가 있죠. 그래서 그 형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문제 푸는 방법과 또한 패턴들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분사라고 하는 건 이미 아시는 것처럼 동사라고 하는 아이를 기본적으로 형용사로 쓰기 위해서,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ing라고 하는 현재 분사의 형태와 pp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분사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나타냈었단 말이야. 자, 쌤이 대다수의 친구들을 그한테 물어보면, 쌤이 여지껏 가르친 친구들이 한 3,000명 정도가 넘는 것 같은데, 여지껏 가르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대다수의 아이들은 현재 분사가 뭐니? 라고 하면 하는 거요, 그러면 진행 형태요, 능동이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대다수의 아이들이 해석적인 개념으로만 기본적인 문법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수능이나 또는 내신 문제의 철저한 타겟은 뭐 듣기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시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험 문제에서의 포커싱을 정확하게 인하셔가지고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아웃해내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나랑 하고 싶은 역시 마찬가지야. 뭐냐면 시험 문제의 출제 포인트가 뭐냐라는 거죠. ing라는 아이를 우리가 아무리 능동이에요, 그리고 pp는 아무리 우리가 수동이에요, 얘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진행 형태예요, 뭐 얘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완료나 되어진이에요. 이거를 아무리 개념적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문제에서 정답을 못 찾아내면 기본적으로 얘는 아무런 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할 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잘 보세요. 되게 쉬워요. 뭐 나머지는 다 맞아요. 뭐 이거 다 맞는 얘기고요. 네, 뭐 다 맞는 얘기고 한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능동과 수동을 분사 파트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3가지 정도로 알려드릴 터이니 여러분들이 필기하시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서 반드시 정리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필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필기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좀 정리가 들어갔는지를 한번 확인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동사를 가지고 ing와 일단 pp를 먼저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1형식과 2형식이라고 하는 이 자동사 계열은 기본적으로 목적어라고 하는 아이가 존재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즉 자동사 계열은 절대 분사 형태가 pp라고 하는 아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가 일단은 첫 번째 수험의 포인트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be happened가 안 된 것처럼 기본적으로 형용사의 구조를 갖고 있는 과거 분사인 happened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요거 하나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냐면 요겁니다.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사라고 하는 형태를 배우실 텐데, 두 번째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여러분들 뭐냐면 얘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리를 꼭 차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앞쪽에 기본적으로 어나, on, 더나 또는 지시형용사 this나 that 집어넣으시고, 복수면 당연히 did나 does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소유격이라고 하는 아이가 앞에 등장하면 우리는 얘를 determiners라고 하죠. 한정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기 자리인데 여기 뒤에 이렇게 명사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이 왔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하실 때 지금 요 자리는 반드시 형용사 자리란 말이야. 그죠?
여기 자리에 분사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다라는 일단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뒤쪽에 동사가 왔다면 이렇게 해당되는 동사가 와고 이까지를 주어로 취급을 했겠지. 그치? 또는 얘가 뒤쪽으로 들어가면 목적어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시험 문제를 고를 때 그죠? 이게 ing가 오는 게 맞느냐, 즉 현재 분사가 오는 게 맞느냐 또는 과거 분사가 오는 게 맞느냐를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야. 제 말이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우리는 일단 1번 공식에서 살펴본 거 하나 있죠. 일단은 얘가 자동사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하세요. 자동사 그래봐야 10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외우셔야 되는 거 시험에서. 그래서 발생하다라는 계열, 그죠? 발생하다라는 계열에서 특별히 PP로 왔는지를 확인하세요. 그게 왔다면 그냥 얘는 오답이니까. 이해되시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가세요. 보통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사람인 경우가 보통은 능동태가 될 확률이 높고요. 뒤에 등장하는 아이가 something인 경우가 역시 수동태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그죠? 1번 형태보다도 출제 빈도는 떨어집니다. 사실은. 아시겠죠? 그러면 더 중요한 시험 문제가 바로 3번인데 3번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이번에는 명사라고 하는 아이가 앞쪽에 붙어져 있고 이번에는 분사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즉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ing와 pp라고 하는 형태가 이번에는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뒤에서 땡겨서 수식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수식 구조에서. 그러면 실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i가 이제 걸릴 텐데 얘가 능동태고 얘가 수동태라며. 이해하죠? 그죠? 그러면 능동태의 그죠? 분사가 되기 전에 원래 형태의 동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형식으로. 그죠?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삼형식이었다면 뒤쪽에 당연히 뭐가 등장했었어야 되니? 그죠? 당연히 뒤쪽에 삼형식에 맞는 목적어라고 하는 아이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야겠지. 사형식이었다면 당연히 어떤 형태가 존재해야 될까? 그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단어가 2개가 나와야 되고 오형식이라면 당연히 뒤쪽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나와줘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능동태예요.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당연히 1번 유형처럼 자동사인 경우는 당연히 PP가 나타나지 않겠죠. 제 말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가장 그죠? 머릿속에 갖고 있으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더라는 아이가 왔을 때 보세요. 더 있고 이렇게 프로젝트라고 하는 형태가 something으로 와도 되고요. 그죠? 여기다가 people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사람으로 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 뒤에 붙어져 있는 이 i가 지금 분사 형태로 등장을 할 터인데 이 분사가 소위 ing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오느냐 pp라고 하는 분사가 오느냐에 따라 그죠? 기본적으로 태를 정하게 될 터인데 이렇게 후치 소식으로 들어온다면 뒤쪽에 목적어의 유무를 잘 보란 얘기예요. 목적어가 있다면 ing, 목적어가 없다면 pp. 이따가 내용은 살펴볼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쓰셨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여러분들 뭐라고 적어 놓을 거냐면 감정 분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감정 분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야! 하고 소리치면 그죠? 깜짝아 선생님 이 분필이 놀라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놀랍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놀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 또는 동물입니다. 동물. 네,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되어지죠.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죠? pp라고 하는 분사 형태로 수식을 하시고 something이라고 하는 계열은 그죠? 기본적으로 감정 동사라면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정 동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외우면 돼요. 공부하시면 돼요. 걔들은 그죠? ing라는 형태로 역시 수식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천천히 배우겠지만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까지 확장을 조금 시켜볼 겁니다. 분사 구문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사절에서 시작하는 건데 아직 우리가 부사절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쌤이 나중에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는 파트 중에서 특별히 절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 그 절 중에서 특별히 부사절이라고 하는 파트를 들어가면 그때 쌤이 다시 우리가 분사를 떠올리면서 이 분사 구문 문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준동사 중에서 그죠? 형용사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동사에 ing와 pp를 붙였어. 그지? 근데 그 i가 시험 문제의 맥락이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은 자동사 계열은 pp라고 하는 i는 만들어지지 않더라. 그죠? 일단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문장의 위치에 따라서 수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달랐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앞쪽에서 뒤쪽을 들어올 때는 그죠? 뒤에 사람이냐 something이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수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을 됐지만 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제일 많다고 했고요. 그리고 후치 수식이라고 합니다. 그죠? 뒤쪽에서 앞쪽으로 넘어올 때는 이게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는 반드시 해석적인 개념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문장의 원래 준동사가 되기 전에 동사의 구조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형식성을 보시고 이 문장에 대한 형식을 능동태 형태인 분사인 ing인지 수동태 형태인 그죠? 분사의 pp인지를 반드시 고민해보라 라는 거야.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곧잘 납니다. 감정 동사 파트인데 특별히 감정 동사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분사로 형성되었을 경우 사람을 수식해야 pp가 되는 거고 something을 수식해야 ing가 된다는 걸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 들어가 보시죠.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들?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네,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네, 있고요. 네,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쌤이 지금 한 15년째 가르치고 있어요. 네, 15년 동안 고3들, 재수생들 위주로 가르쳤는데 네, 그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형태가 바로 문법 사항이었고 중학교 때 대다수 문법을 그냥 용어로만 잡고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접목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신에서 고등학교 내신에서 물어볼 수 있는 그죠? 문법의 양은 한정적입니다. 그죠? 많은 것들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 교재에 정말 잘 담았어요. 세두라는 이 책에서. 그래서 잘 담여져 있고, 그리고 쌤이 굉장히 설명을 잘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서 정리를 차근차근 쫓아오시면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사 구문은 나중에 쌤이 처리를 해드릴게요. 조금 아쉬운 건 우리가 아직 분사라고 하는 파트에서 실제 분사 구문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지만 사실은 이게 그죠? 기본적으로 절이라고 하는 계열로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나중에 분사라고 하는 파트를 조금 다뤄줬으면 하는 사실 느낌은 있었어요. 그래서 쌤이 만든 우리 특례 영문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 재외국민 특별 전형을 위해서 쌤이 집필한 책이 있는데 그 문법 책에서는 쌤이 의도적으로 분사를 뒤쪽으로 빼놓은 네, 기본 케이스는 있습니다. 네. 자, 이건 이따가 나중에 나오면 하고요. 여기 이제 감정 동사들 아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수식하면 네, 그죠? 기본적으로 pp로 가시고 something을 수식하면 네, 기본적으로 사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다루고 있지 않은 중학교 때 내용은 여러분들 역시 그 김동준 영어학원 네, 블로그라든지 또는 우리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쌤이 얼굴은 나오진 않지만 각각의 챕터별로 수업을 해놓은 내용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1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동사 한번 찾아보실래요? 동사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동사를 찾을 수 있으셔야만 기본적으로 문장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정확하게 be 플러스 그죠? initiated 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수동태의 동사 구조가 등장했기 때문에 앞쪽에 등장하는 내용은 다 주어란 얘기죠. 그럼 주어라고 하는 아이에서 수식 구조, 즉 접속사나 관계대명사가 없는 이상은 얘는 절대로 과거 동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이 아이는 pp가 되는 거고 얘는 그죠? ing라고 하는 분사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특별히 뒤쪽에서 문장 구조를 보니까 뒤에서 앞에 나와 있는 하나의 정책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려고 후치 수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공식 알려줬었죠? 뭐 보라 그랬어? 어떻게든 해석하려고 그죠? restrict이라고 하는 그죠? 한계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금지되어진 정책, 금지하고 있는 정책 이렇게 가지 마시고 문장을 언제나 뒤쪽을 좀 봐달라라고 하는 게 쌤의 목적입니다. 뒤쪽에 보니까 다행히 더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형태가 동사 구조. 왜 이걸 원래 얘는 준동사가 되기 전에 동사였으니까, 그지? restrict이라고 하는 동사였으니까 이 동사 뒤에 목적어가 달려져 있다라는 거에 착안한다면 얘는 수동태가 아니라 뭐란 얘기야? 능동태였구나 라고 찍으시면 된다라는 거야.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many large cities have very tall buildings called calling skyscrapers라 돼 있죠. 자, 갑니다. 콜은 일반적으로 문법 시험 문제에서 O형식인 경우가 가장 많아요. 몇 형식? O형식이야. 이런 것들은 스킬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미 동사가 나왔어. 그죠?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얘는 과거 동사의 called가 접속사나 관계사가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PP가 됐다라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양자택일 문제에서 당근 우리가 알듯이 얘는 분사 형태의 ing가 왔다라는 거겠네. 제 말 맞죠? 그죠? 그러면 얘는 수동태라고 하는 거고 얘는 능동태라면 능동태의 문장 구조가 O형식이었다면 뒤쪽에 최소한 단어가 몇 개 나와야 돼. 그지? 2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얘는 능동태일 거 아니야. 근데 뒤쪽에 보니까는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지? 명사라고 하는 아이가 딸랑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는 얘를 찍겠다. 그죠? 왜? 능동태라면 당연히 뒤에 단어가 2개가 떠야 된다고요. 이게 스킬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어설프게 해석하지 마시고, 왜? 어설프게 해석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법을 문제를 잡을 때는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철저하게 패턴대로, 그죠? 많은 양들의 문제들을 이미 그 전에 사전상 여러분들이 쌤이랑 같이 학습을 하고 있다가 나오는 것마다 찍어대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네, 그렇게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3번은 지금 못 풉니다.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건데, 선생님이 분명히 접사가 나와야 풀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은 이렇게만 풀어볼게요. 여기 일단 커마가 보여요, 여러분들. 커마가 보이죠? 그럼 일단 얘를 한번 이렇게 얘를 커마를 한번 찍어 볼 건데, 앞에가 지금 well paid workers are generally happier at work라고 되어 있어요. well paid workers are generally happier, 그죠? at work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절이에요, 주절. 완벽한 문장이에요. 근데 지금 뒤쪽에 분사가 왔는데 주절과 독립해서 들어왔다라는 게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분사 구문이란 얘기야. 자,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아이는 어떻게 푸시냐면 나중에 쌤이 더 얘기를 해주겠지만 역시 얘도 후치 수식처럼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앞쪽에 주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푸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앞쪽에 주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푸세요. 없어진 거니까. 그러면 뒤를 보세요. 얘가 show면 그죠? 얘 역시 분사. showing 역시 분사란 얘기야. 그러면 어설프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뒤에 문장 구조를 보세요. more enthusiasm, 그죠? 열정이라고 하는 명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얘는 뒤쪽에 목적어가 있다라는 개념에서 능동태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얘를 쓰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4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지금 요 자체에서 원래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 뒤에는 완벽한 주어 플러스 동사의 구조로 와야 되는데 지금 그 동사 구조가 분사로 와 있다라는 얘기야. 어쨌든 분사 구문 시험 문제겠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원래 see라고 하는 동사를 그죠? 기본적으로 pp로 만들어 놔서 seen 또는 ing로 만들어 놨다면 역시 후치 수식 간연의 그죠? 기본 원리라면 뒤쪽을 보세요. 뒤쪽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 뒤쪽에 보니까 on the 그죠? 이렇게 해서 전면구가 등장했죠? 그러면 얘는 목적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얘의 정답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찍으시면 된다. 이렇게. 거의 맞다라는 겁니다. 자, 5번은 별표합니다. 자, 5번은 여러분들 자동사라고 적으세요. 뭐라고요? disappear 자동사, appear 자동사. 그죠?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없네요. 1초짜리 문제였네. 그지?
자, 6번은 여러분들 감정동사라고 적으세요. 감정동사. 이제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건데요. 우리가 감정동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쉬운 얘기로 뭐냐면 감정 유발시키는 동사들이에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죠? 깜짝 놀라다라고 할 때 저기 등장하는 frustrate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에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바로 당황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당황하게 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단어 중에서 이렇게 confuse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당황시키다라고 할 때 이제 이런 단어들을 쓸 건데요. 자,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것도 써볼까요?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자, 원래 fuse라고 하는 이 어근은 그죠? 모이다라고 하는 모여들다라고 하는 내용이야. 자, 집에서 그죠? 혼자 있고 싶은데 또는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혼자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죠? 당혹스러운 거죠. 당혹스러운 겁니다. 당혹감이야. 자, 얘도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등장하는 그죠? 와일드가 보이죠? 자, 우리 독수리 새끼한테 그죠? 어미가 갑자기 너는 이제 야생으로 가라라고 해서 그 높은 그죠? 그 나무 꼭대기에서 떠밀어요. 그러면 독수리가 새끼가 어떻게 돼요? 아 하고 내려옵니다. 그죠? 그러면 닭이 날려와 가지고 훅 하고 올라가죠. 그겁니다. 되라. 뭐가 되라? 그죠? 독수리야 너 이제 새끼야 너 이제 뭐가 되라? 야생이 되라. 그죠? 역시 당혹스러운 거죠. 여기는 뭐가 있냐면 막대기가 있죠. bar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이건 어떻게 외우냐면 소개팅 갔는데 뭐 붙이고 나갔어? 그죠? 얼굴에 밥풀 묻히고 나갔네요. 외워지네요. 그죠? 밥풀. 역시 당혹스러운. 이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 분사라고 하는 아이가 되었을 경우 즉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가 되었을 경우 감정을 나타낸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죠? something을 수식을 하게 되면 그죠? ing로 가면 될 것 같고요. pp를 수식하게 되면 somebody를 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실제 문제에서 실제 얘가 주어고 얘가 기본적으로 동사인데 그죠? 뒤쪽에 보니까는 대절이 있죠. 그럼 얘가 가주어란 얘기네. 그죠? 얘가 진주어가 되는 거고 얘가 가주어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주어 자체인데 주어가 지금 여러분들 뭐로 돼 있어? 가주어인 somebody가 아니라 something으로 돼 있죠? 그럼 얘는 당연히 뭐로 찍으면 돼요? frustrating 하고 쓰시면 돼요. 됐죠? 자, researchers found that most people are still이라 돼 있으니까 역시 이 형식 동사에서 주격 보호는 앞에 나와 있는 주어 수식이겠네. 그지? 사람이 주어네요. confusing, confused, confused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가 바로 분사 형태의 능동태, 수동태라고 하는 파트였다라는 겁니다. 기초반에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ing와 pp라고 하는 분사 형태가 그죠? 형용사의 기능을 담당을 해서 명사를 수식할 때 일반적으로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그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라 그랬죠? 자동사인 경우는 ing라고 하는 형태가 존재하지 있고 pp라고 하는 분사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착안하시고요. 두 번째, 그죠? 앞에서 뒤쪽으로 수식할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죠? 시험 문제에서 내기는 조금 힘들고요. 뒤에서 앞쪽에 해당되는 i를 수식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죠? 기본 형태의 문장 형식을 찾으라 그랬고 역시 이 아이는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구문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감정 동사를 나타내는 감정 분사는 사람을 수식할 때는 어떻게? 그죠? pp로 something을 수식할 때는 ing로 수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정리를 잘 하시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서 역시 실력 다지기까지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건 고등학교 때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다뤄지지 않거나 내가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 학원 그죠? 김동준 영어학원 그죠? 유튜브에 반드시 오셔서 해당되는 챕터들을 여러분들이 클릭하셔서 동영상을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